아무래도 42인치 크기가 책상에 놓고 쓰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나 OTT를 볼 때는 커브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시야 확보, 몰입감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있을 겁니다.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글로벌 IT 시장의 수요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TV와 노트북 시장의 판매 감소가 눈에 띄는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같은 대외 악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대만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3분기 전 세계 노트북 패널 출하량은 4,510만 대로 추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13.4% 감소한 것인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무려 37.6% 줄어든 규모입니다. 올 3분기 전세계 모니터 패널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27.7% 감소한 3,130만 대인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3분기와 비교해도 14.7%가 줄었으니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이죠.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데 2023년이 되면 더욱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패널 공급 과잉과 소비 절벽이 맞물리면서 전체 출하량이 뚝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죠.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 원격 교육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면서 패널 구매를 대폭 늘렸지만 이제 코로나19 이전 생활로 돌아가면서 완제품화되지 못한 패널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급격한 하향 조정에 직면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IT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대세가 정해진 만큼 이와 같은 손실을 메꾸고 수익성 한로를 찾기 위해 초프리미엄 전략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게이밍 모니터 수요는 여전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새로운 폼팩터의 게이밍 기어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가로와 세로 회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55인치 커브드 게이밍 스크린 삼성 오디세이 아크, 그리고 사용 환경에 맞춰 화면을 구부렸다 펼 수 있는 벤더블 게이밍 올레드 TV 플렉스를 둘 수 있을 듯 합니다. 폴더블, 롤러블에 비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벤더블의 구현 원리는 폴더블에 좀 더 가깝습니다. 마치 접힌 것처럼 보일 정도로 곡률 수치가 이루어지면 폴더블 폰이고 커브드 모니터 수준의 곡률 수치가 이루어지면 벤더블 TV인 거죠. LG 벤더블 게이밍 올레드 TV 플렉스는 반지름 길이가 900mm를 의미하는 최대 900R 곡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014년 삼성이 벤더블 TV 시제품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는 세계 최초와 같은 기술 과실 요소가 크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올해 주목해야 할 제품은 지난 8월 말에 공개된 커세어 벤더블 모니터입니다. 이 제품은 LGW OLED 패널을 사용한 45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인데 후면에 있는 손잡이를 수동으로 구부려야 합니다. 모니터인지 운동기구인지 헷갈릴 것 같은 사용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에 비해 이 제품은 별도의 모드를 통해 화면이 휘어지는 정도를 20단계까지 리모컨으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진보된 사용성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42인치 크기가 책상에 놓고 쓰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나 OTT를 볼 때는 커브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시야 확보, 몰입감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있을 겁니다. 반면 생산성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해야 할 때는 화면 왜곡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평면 디스플레이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기본 스펙은 2022년형 42인치 LG OLED EVO TV와 동급입니다. 이 제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4K 120Hz, 0.1ms 응답속도, G싱크 라데온 풀싱크,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 그리고 5세대 인공지능 알파9 프로세서와 화질 알고리즘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선된 부분은 벤더블 TV라는 새로운 디스플레이와 폼팩터가 적용된 점, 틸트와 화면 높낮이 조절이라는 인체공학 설계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내장 마이크, USB 스위칭 허브와 같은 게이밍 편의 기능이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플렉스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도 들었지만 출시하자마자 바로 이 제품을 구매할 것 같진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IFA 2022에서 공개 후 대략적인 예상 가격이 나왔는데 무려 3,000유로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 기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환율로 환산하기 힘들지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00만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펙 기준 동급에 해당하는 42인치 LG OLED EVO TV는 출고가 179만원, 최저가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2배에 달하는 가격을 지불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기꺼이 그 돈을 낼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합리적인 소비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모태가 되는 제품이 이미 반년 전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마치 끝물처럼 느껴지는 것도 구매욕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연내 출시 예정
예정으로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중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1세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LG 보도자료에 따르면 게이머들의 의견을 받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폴더폰 1세대와 2세대의 완성도만 비교해봐도 얼마나 격차가 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제품의 스탠드 본체에는 모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 상당한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SAR이라고 불리는 슈퍼 안티 리플렉션 패널을 적용해 치명적인 단점인 빛 반사와 화면 비침 현상을 줄였다고 하나 전시된 제품을 보면 난반사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후속 모델에는 화질이나 밝기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만족할 만한 최적의 세팅이 나오길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는 센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